제가 오늘 다룰 기업은 마을스라고 하는 미국 과자 회사인데요. 마을스가 판매하는 유명 브랜드로는 M&M, 스니커스, 스키틀, 밀키웨이 등이 있답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껌 회사인 리글리를 인수했는데요. 그리고 시리얼로 유명한 켈로그를 현재 인수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마을스는 2024년 매출액이 500억 달러, 종업원 수는 15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대기업인데요. 매출액 규모로 보면 맥도날드나 코카콜라보다도 더 큰 기업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업이 지금도 비상장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마을스는 현재 4대째 후손들이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스 집안의 재산은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 집안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한 개에 1,000원도 하지 않는 과자를 팔아서 이런 부를 일구었다는 게 상상하기 어렵죠. 마을스 집안 사람들은 엄청 검소하다는 점도 이런 부를 축적하는데 일부 기여했을 겁니다. 마을스가 저의 관심을 끈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사의 승계 과정인데요. 저는 마을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설립자가 아니라 그의 아들 포레스트 마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뜻이 맞지 않아 마스를 떠났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해서 아버지 회사를 돈을 주고 인수한 것이랍니다. 상속으로 오늘날 마을스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자, 그럼 쪼꼬바의 제왕 포레스트 마스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마을스의 설립자 프랭클린 마스는 1883년 미네소타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를 안쓰럽게 여긴 어머니는 엄마표 초콜릿 사탕을 자주 만들어준 모양입니다. 조리법을 알려주기도 했고요.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인지 프랭클린 마스는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사탕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기업 경영에는 별 재능은 없었고 발명가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탕 회사를 2번이나 말아먹으면서 고생을 엄청 했지요. 그러다가 1923년 세 번째 설립한 회사에서 밀키웨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마을스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밀키웨이는 밀크쉐이크에서 영감을 받아서 캔디 바 속에 초콜릿 메가 우유를 넣은 제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포레스트라는 주장도 있답니다. 경쟁사의 유사 제품보다 원가는 낮았지만 고객은 밀키웨이의 맛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광고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문이 많이 남았지요. 밀키웨이 출시와 함께 마을스의 1924년 매출은 8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200억 원 이상을 기록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마을스의 성장은 딱 이 수준까지였죠. 프랭클린은 사업가는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프랭클린 마스의 가족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를 두었답니다. 바로 이 아들이 포레스트 마스랍니다. 하지만 포레스트 부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캐나다에 있던 외조부모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이죠. 하지만 포레스트는 머리도 좋고 야심도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일단 그는 버클리 공대에 입학을 했는데요. 숙식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식당 주인을 설득해서 메뉴를 완전히 바꿔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은 포레스트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었겠죠. 덕분에 그는 대학 1학년 시절 학교에서 가장 돈이 많은 학생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여름방학과 함께 학교 식당이 문을 닫자 포레스트는 카멜 담배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는 시카고에서 카멜 담배를 알리기 위해 모든 가로등, 상점, 심지어 자동차에 카멜 포스터를 붙이고 다닌 모양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영업 전략은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포레스트는 경찰서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포레스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아버지는 보석금을 지불하고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인연이 되어서 써먹써먹했던 아버지와 재회하게 되었고 결국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그는 버클리 대학에서 예일 대학교로 학교를 옮겨서 산업공학 분야로 학위를 받았고요. 포레스트는 아버지와는 달리 천부적인 사업가였던 것 같은데요. 그는 지역 회사이던 맛을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확장했고요. 1932년에는 맛의 역사적인 신제품 스니커스를 출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하지만 포레스트는 아버지의 비효율적인 회사 관리 방식 때문에 자주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제품 품질에 일관성이 없음을 비판하면서 아버지의 동의 없이 관리 방식을 바꾸다가 야단을 자주 맞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했지만 아버지의 반대에 번번이 좌절했지요. 그는 아버지에게 저는 사탕 장사꾼이나 되려고 여기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꿈은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리쳤다고 하더군요. 1932년 포레스트는 결국 아버지와 결별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딱 3년을 함께한 것이죠. 그는 아버지에게 마르스 주식의 3분의 1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의 기여를 고려해 볼 때 그리 부당한 요구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고 대신 $50,000와 밀키웨이에 대한 해외 판매 권리를 넘기기로 한답니다. 이렇게 부자는 영원히 결별하게 된 것이죠. 포레스트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조그만 사탕 공장을 차리고는 밀키웨이를 약간 개선한 마르스바를 출시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출시와 함께 바로 대박이 난답니다. 1934년에는 저가 애완견 사료를 판매하던 회사를 하나 인수하기도 했는데요. 이 회사는 나중에 페디그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애완견 사료 회사로 성장하게 되죠. 다음 해인 1935년 프랭클린 마스는 50세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마스는 프랭클린의 두 번째 아내 손에 넘어가게 되죠. 프랭클린은 포레스트에게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았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사업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 의붓 아들인 포레스트에게 마스를 맡기는 것은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을 자신의 오빠에게 맡겼지요. 그리고 10년 후에 프랭클린의 두 번째 아내 역시 세상을 떠나는데요. 마스 지분은 그녀의 외동딸이자 포레스트의 이복 동생인 패트리샤에게 100% 상속이 되었죠. 하지만 그녀 역시 경영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외삼촌이 계속 경영을 맡았지요. 외삼촌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자신의 남편에게 회사 경영을 맡겼고요. 이렇게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마스는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인데요. 유능한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회사를 떠났고요. 투자자들 역시 관심을 잃으면서 마스의 주가는 급락했지요. 1960년대가 되면서 패트리샤는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임종을 앞둔 그녀는 결국 마스를 포레스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한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싫었겠지만 이복 오빠만큼 아버지의 회사와 이름을 지켜줄 사람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포레스트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아버지와의 계약 문제로 마스의 주력 제품을 미국에서 팔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이것이 그에게 제약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 인수한 애완견 사료 사업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페디그리를 설립했고 엉클 벤스 라이스라고 하는 획기적인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식품 산업으로도 진출한답니다. 하지만 포레스트를 유명한 경영자로 만든 제품은 1941년 출시된 M&M 초콜릿일 텐데요. 그가 영국에서 사업을 하던 시절에 사탕으로 겉이 코팅이 된 초콜릿 알갱이 스마티스라는 제품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스페인 내전에 자원봉사로 참여했던 영국 군인들이 더운 날씨에도 녹지 않는 스마티스를 먹는 것을 보고 성공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1941년 포레스트는 이 아이디어를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출시한 것인데요. 이 제품의 생산 공정에 대해서 특허까지 취득했다고 합니다. 제품 자체로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었지만 새로운 방식의 제품 생산 공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지요. 포레스트는 참 스마트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41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설탕 배급제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원료 부족으로 신제품을 만들 수 없었다는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오래전부터 사탕과 초콜릿을 팔던 허쉬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허쉬는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문 경영인의 아들인 브루스 머리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죠. 허쉬 초콜릿을 공급받는 대가로 회사 지분의 20%를 주기로 약속한답니다. 신제품의 브랜드 이름은 포레스트 마스의 M과 브루스 머리의 M을 따서 M&M으로 하기로 했죠. 물자 부족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포레스트는 브루스가 보유하고 있던 20%의 지분을 모두 매입해서 M&M을 100% 자신의 회사로 만든답니다. 전쟁 중이라 M&M은 일단 군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는데요. 미국 정부는 보관하기 쉽고 달콤하고 일반 초콜릿과는 달리 잘 녹지 않는 M&M을 군인들 스낵으로 최고라고 생각했지요. 이후에 M&M은 미국 군인들의 C레이션에 들어가는 대표 스낵이 된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미제 물품을 팔던 아주머니로부터 M&M을 처음 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종전 후에 M&M을 대중에게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사용한 광고 슬로건이 아주 유명한데요. 손에서는 녹지 않고 입에서 녹는다 라는 광고 카피가 바로 그것인데요. M&M을 구매하는 엄마들 귀에 쏙 들어가는 슬로건이지요. 모든 어린이들은 초콜릿을 좋아하지만 녹아서 손이나 옷을 얼룩지게 만든다는 점이 초콜릿의 최대 단점인 것을 파고든 것이죠. M&M의 성공으로 포레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식품업체 경영자가 되었는데요. 1964년에는 자신을 쫓아낸 아버지 회사를 인수하지요. 그는 회사를 떠나면서 아버지를 향해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했죠. 포레스트는 진짜로 제국을 건설한 것 같습니다. 1973년 자신의 꿈을 이룬 포레스트는 3명의 자녀에게 말스를 넘기고 은퇴를 선언하는데요. 해야 할 일을 다 끝냈으니 떠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딴 에델 M 초콜릿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매장 체인점을 오픈한답니다. 사업에 대한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대부분 가족 기업들이 그렇듯이 마르스는 비밀스럽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마르스 직원들은 회사 업무에 대해서 외부인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1999년 포레스트 마스가 사망했을 때 회사는 언론사들에게 그의 사망 사실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르스 가족들은 거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아서 사진 자료도 거의 없답니다. 마르스를 비밀스럽게 가족 회사로 운영하도록 만든 것은 포레스트 마스인데요. 아버지와의 불화나 계모와 배다른 누이 동생과의 경영권 다툼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남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수군대는 것이 싫어서 비밀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르스 경영권은 4대째로 넘어가는 중인데요. 포레스트가 만든 이 비밀 경영 원칙이 4대째에도 계속 유지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